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2회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기출문제 해설을 나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번부터 나가드리면 단도체 방식과 비교하여 복도체 방식의 송전선로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복도체를 물어보고 있죠. 복도체. 복도체 하면 전선이 굵어지게 돼 있습니다. 굵어지다 보니까 첫 번째, 코로나 임계전압이 상승하고 임계전압 상승, 그 다음에 인덕턴스 감소, 정전 용량 증가, 송전 용량 증가가 되겠죠. 송전 용량 P가 증가하더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전류도 증가하죠. 전류도 증가를 하더라. 근데 이건 장점이고 단점은 뭐가 있죠? 가장 큰 단점, 페란트 현상이 발생하고 소도체 간에 흡입력이 발생하죠. 소도체 간에 흡입력 발생. 흡입력 때문에 뭘 껴줘야죠? 스페이서를 껴줘야죠. 스페이서. 흡인력이 발생합니다. 흡인력. 네. 흡인력이 발생하더라 라는 게 특징. 그러면서 당연히 또 가장 큰 단점은 비용이 비싸지죠. 설치비가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좀 증가하더라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1번,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 맞죠? 송전 용량 P 증가. 계통의 안정도 증진한다. 맞습니다. 전선의 인덕턴스 감소, 정전 용량 증가. 맞는 말이고요. 전선 표면의 전위 경도가 저감이 되어 코로나 임계전압을 낮출 수 있더라. 코로나 임계전압은 높아져야죠. 코로나라는 건 절연이 파괴되는 거라 절연이 파괴되는 전압이 높아질수록 좋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거. 2번 유효낙차가 100m인 최대 사용 수량이 20세제곱미터/s, 수차효율이 70%인 수력발전소에서 연간 발생 전력량은 약 몇 kWh가 되겠는가? 단 발전기 효율은 85%라고 한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효율이 두 개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실제 출력 P는 9.8 HQ에 이타 T 이타 G다라고 쓸 수 있죠. 9.8 HQ 이타 T 이타 G가 되더라 라고 쓸 수 있으면서 9.8에 H는 낙차죠. 낙차가 지금 몇 메타짜리였고 수차의 낙차는 100m. 그 다음에 유량은 20. 그리고 효율이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수차효율, 터빈 효율과 발전기 효율 0.7과 그 다음에 0.85. 네, 여기에 365 곱하기 24 이 녀석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요 전력의 단위가 킬로와트인데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킬로와트 아워라고 물어봤죠. 아워. 근데 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연간이니까 말 그대로 1년을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365 곱하기 24까지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9.8 곱하기 100 곱하기 20 곱하기 0.7 곱하기 0.85 곱하기 365 곱하기 24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 녀석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렇게 잘라봤더니 이 녀석은 10억 1억이네. 1억 215만 9,120. 그래서 이놈은 그냥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에 7승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요거 공으로 다 지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해서
10 곱하기 10의 7승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킬로와트 아워. 그럼 이건 또 이렇게 써도 되죠. 1 곱하기 10의 8승 킬로와트 아워. 답이 뭐 이것도 되고 요것도 되니까 보시는데 보기는 봤더니 다 7승으로만 써놨으니까 10이 있는 걸 답으로 하시면 되겠죠. 10. 그래서 3번.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연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3번. 부하의 역률이 코사인인 경우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으로 역률이 1인 경우에 전력 손실에 비하여 어떠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원래 전력 손실은 3상이라고 쓰면 3i제곱 R 단상이면 i제곱 R이죠. 요놈 정리해보면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에 P제곱에 R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R. 근데 첫 번째 손실이라고 나타냈을 때 첫 번째는 코사인 자승분의 1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손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역률이 1인 경우라 그랬죠? 1. 그러면 역률이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분의 1이 돼서 얘는 1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는 두 번째에 비해서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PL1은 PL2에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1이다. 그대로 나오겠죠. 얘는 1이니까 이 녀석을 이 녀석에 비교해봤자 코사인 자승분의 1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역률이 1이더라. 그러면 손실은 1입니다. 최소가 되는 거죠. 최소. 이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4번. 선택지락계 전기의 용도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거. 선택지락계 전기하면 SGR이라고 부르죠. SGR. SGR 하면 다회선의 지락사고 검출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지락사고 검출. 그래서 정답은 다회선이라고 쓸 수 있고 다회선이니까 2회선 이상이겠죠. 2회선. 그래서 1번, 2번은 틀렸고 2번, 3번이 되는데 3번 병행 2회선에서 지락 고장 회선의 선택 차단이더라. 셀렉티브 그라운드를 내니까 당연히 선택이 되겠고 4번 병행 2회선에서 지락 고장의 지속 시간의 선택 차단이다. 시간을 차단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5번. 직류송전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어떻게 되느냐. 직류송전에다 몇 줄 쳐놓으시고요. 직류송전 하면 다이렉트 커렌트라고 표현하죠. 다이렉트 커렌트. 다이렉트 커렌트는 루트 2분의 최대값이죠. 이게 교류입니다. 교류를 루트 2분의 1로 나눠서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교류송전에 비해서 전압이 낮죠. 교류송전에 루트 2분의 1배의 전압. 송전이 되고 그래서 절연 레벨 경감, 절연 비용 절감, 그리고 리액턴스가 없고 주파수가 없으니까 R만 존재하면 역률이 1이 되죠. R만 존재. 역률이 1이더라. 역률이 1이니까 그만큼 송전 효율이 높고 안정도가 증진이죠. 그리고 전력 손실 최소. 그런데 안 좋은 점은 뭐예요? 회전제기를 쉽게 얻을 수가 없어서 승합 및 강압이 어렵고 정류장치가 꼭 필요하죠. 정류장치가 꼭 필요하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1번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해 안정도가 낮다. 이게 틀렸죠? 안정도가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안정도 증진. 그래서 틀린 말이고, 직류계통과 연계운전 시 교류계통의 차단 용량은 작아진다. 맞고,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해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더라. 절연 비용 절감. 맞고,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더라. 비동기라는 건 주파수가 달라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직류니까 주파수가 달라도 쓸 수 있어요. 교류에서는 주파수가 같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6번. 터빈의 임계 속도란 터빈의 임계 속도. 임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임계. 임계라는 건 한계치, 최대치, 위험치란 말이죠. 위험치를 나타내더라 라는 거. 그래서 터빈의 임계 속도다 라고 하면 2번이 되겠죠. 회전자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는 위험 속도, 위험 회전 속도가 되겠습니다. 위험 회전수. 그래서 임계라는 건 극한점, 한계점으로서 가장 위험한 점,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고, 7번. 변전소, 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피레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피레기가 나왔습니다. 피레기. 피레기라고 하면 우리가 LA라고 쓰죠. 이상전압 방전해 주는 게 목적입니다. 선로 보호 효과와 네, 선로를 보호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상전압에 들어왔을 때 방전해 주는 게 목적이죠. 이상전압 방전. (1번) 방전전류는 뇌전류 전류의 파고값을 표시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피레기의 직렬갭은 속류를 차단 및 소호하는 역할이더라. 맞습니다. 직렬갭이 하는 역할은 속류 차단 목적이 되는 거고. 3번 전격전압은 상용주파수의 정연파 전압의 최고 한도에 규정한 손실값을 말하더라. 전격전압이더라. 전격전압. 전격전압은 속류를 차단하는 교류의 최고전압이죠. 속류 차단. 교류의 최고전압. 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속류란 방전 현상이 실질적으로 끝난 후에도 전력계통의 피레기에 공급되어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맞습니다. 정상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속류다 라고 쓰게 돼 있죠. 속류를 차단해야 된다 라는 게 목적. 08번 아킹온의 설치 목적은 뭐냐. 아킹온에다 질쳐넣으시고, 아킹온. 아킹온 하면 애자 위아래에다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아킹링, 아킹온을 다는 목적은 애자련의 보호가 되겠죠. 섬락사고로부터 애자련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아킹온, 아킹링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 9번 일반 회로 정수가 ABCD인 송전단 전압 ABCD이고 송전단 전압이 ES인 경우에 무브아시 수전단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항상 기본식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ES는 A의 ER 플러스 B의 IR이요.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이더라. 근데 무브하시면 전류원이 0이죠. 무브하시면 전류원이 0이 되더라. 그러면 개방이나 무브하나 같은 말입니다. 개방. 개방이 되면 전류원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전류원이 0이 되면서 물어보기를 수전단 전압을 물어봤습니다. 수전단 전압. 그러면 ER은 A의 ES더라. 또는 ER은 C분의 IS
라고 쓸 수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건 송전단 전압 ES 하나만 주어져 있으니까 요 놈을 쓸 수 있죠. 얘는 송전전류가 없으니까 쓸 수가 없어서 그렇더라.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10번. 만 kVA 기준으로 등가 임피던스가 0.4%분인 발전소에 설치될 차단 용량으로 몇 MVA가 되겠느냐. 차단기 용량 P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PN이더라 라고 쓸 수 있죠. PN.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가 몇 퍼센트 분이고 0.4% 0.4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은 만이었습니다. 만 kVA. 그런데 메가로 물어봐서 MVA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승을 써서 공 3개를 없애주니까 얘는 2500 MVA다 라고 쓸 수 있겠죠. 2500.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11번. 변전소에서 접지를 하는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접지가 나왔네요. 접지. 여러분 앞으로 가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11번. 접지가 나왔습니다. 접지. 그러면 접지가 나오면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선로를 보통 접지를 해주죠. 선로 접지. 그러면 11번에서 접지하면 이상전압 방지 이상전압 방지 그리고 보호계전기 동작 확실 보호계전기 동작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절연 레벨 경감 그리고 빠른 지압 전류의 소멸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기기의 보호 맞습니다. 보호계전기 동작을 해서 선로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기기보호가 맞는 거고 근무자의 안전, 인체보호도 맞죠? 인체보호 하나 더 써드리면 인체보호 맞는 말이고 차단 시 아크를 소화한다. 아크 소호는 전혀 안 나와 있죠? 차단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송전 시스템의 중성점을 접지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중성점 접지 그래서 아닌 건 3번이 되겠죠. 3번. 그 다음에 12번 중거리 송전선로의 T형 회로에서 송전단 전류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2번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ES는 A의 수전전압 플러스 B의 수전전류요. 송전단 전류 IS는 C의 수전전압 플러스 D의 수전전류더라. 이게 기본식입니다. 요 식이 기본식이고 여기에 우리는 이제 4단 저정수를 쓸 때 T형과 파이형만 구별하시면 되죠. T형과 파이형. T형에서나 파이형에서나 1 플러스 2분의 ZY Z Y 그리고 1 플러스 2분의 ZY더라 라고 쓰게 되어 있죠. 그래 놓고 여기다가 1 플러스 4분의 GY 여기도 마찬가지 1 플러스 4분의 GY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Z에 붙으면 T형이고 Y에 붙으면 파이형이더라 라고 쓸 수 있죠. 파이형. 그래 놓고 요 녀석은 A 요 녀석은 B 요 녀석은 C 요 녀석은 D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A하고 D가 같아졌어요. A하고 D가 같아진 건 대칭회로 입력과 출력이 같다라는 게 대칭이다라고 쓸 수 있죠. 대칭. 근데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문제에서 지금 요구해 주었던 게 ES를 물어봤으면서 T형이라고 그랬죠? ES의 T형이더라. 그러면 T형이면 여기 붙지 않고 여기 붙는다는 얘기예요. 1 플러스 4분의 GY가 어디 붙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 놓고 지금 ES인지 IS인지 보면 IS를 물어보고 있죠. 송전단 전류 IS는 어떻게 되느냐? T형에서 IS. 그럼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로서 C는 여기 Y였죠.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가 아니니까 T형이니까 여기 붙어서 그럼 이놈은 Y의 ER 플러스 D는 1 플러스 2분의 GY의 IR이더라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Y의 ER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GY의 IR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걸 살짝 앞뒤로만 바꿔놨으니까 받으시고 13번 한 대의 주상변압기의 역률 뒤짐 코사인 세타 1과 유효전력 P1의 부하와 역률 뒤짐 코사인 세타 2 유효전력이 P2인 부하가 병렬로 접속이 됐을 때 주상변압기 2차에서 본 부하의 종합역률은 얼마가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힌트는 뭐예요? 병렬로 연결했다가 힌트겠죠.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따져보죠.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조금씩 어려워하시던데요. 여기에 P1, 여기에 세타1, 그 다음에 여기에 P2, 세타2더라 라고 따져보죠. 그러면 이렇게만 줬을 때 우리는 여기에 무효전력 PR1과 여기에 무효전력 PR2를 가지고 뭘 쓰면 되느냐? 탄젠트 세타1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P1분의 PR1이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탄젠트 세타2는 P2분의 PR2 라고 쓸 수 있죠. PR2. 그럼 따라서 이 녀석을 병렬로 썼다. 두 개 더하라는 얘기예요. 두 개를 더하라고 쓰면 여기에다가 요렇게 두 개를 좀 그려서 큰 삼각형을 그려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큰 삼각형.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은 여기 P1 여기 P2 두 개를 더해서 P1 플러스 P2구나 라는 걸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PR1과 여기는 PR2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PR1 플러스 PR2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피상전력 여기를 나타낸다 라고 하면 PA 프라임은 루트의 밑변 P1 플러스 P2 자승의 PR1과 PR2인데 여기서 PR1은 P1 탄젠 세타 1 P2는 PR2는 P2의 탄젠 세타 2다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P1의 탄젠 세타 1 플러스 P2의 탄젠 세타 2 자승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으로서 여기다가 P1 탄젠 세타 1 PR2는 P2 탄젠 세타 2 라고 써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루트 P1 플러스 P2의 제곱 플러스 P1 탄젠 세타 1 플러스 P2 탄젠 세타 2의 제곱이 된다 라고 써서 쓰면 되고 이놈은 누굴 물어봤어요? 새로운 피상전력이고 이때 역률을 물어봤다.
역률. 그럼 여기에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더라.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요 놈분의 P1 플러스 P2가 되겠죠. 요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로 잠시 설명해 드리면, 새로운 피상전력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루트 P1 플러스 P2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 P1의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P2 탄젠트 세타 2의 자승이요. 여기에 새로운 역률 세타 프라임을 물어본다 라고 하면 요 놈분의 P1 플러스 P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 피상전력과 역률을 물어보는 게 두 가지라는 거. 그래서 역률을 물어봤으니까 3번이고 피상전력만 물어봤으면 요 녀석이 정답이죠. 그래서 답이 두 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14번 33km 이하의 단거리 송전선로에 적용되는 비접지 방식의 지락전류는 다음 중 어느 거냐? 비접지에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비접지에서 지락전류 IG는 J 3오메가 C 또는 J 루트 3오메가 CV 라고도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결국은 C에 의한 전류겠죠. C에 의한 전류. 그래서 얘는 앞선 전류이며 충전 전류다 라고도 쓸 수 있죠. 충전 전류.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15번. 옥내배선의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고려될 사항 중 틀린 거. 전선 굵기에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전선 굵기 하면 우리가 켈빈이라고 쓰죠. 켈빈. 켈빈의 법칙. 켈빈의 법칙에서 첫 번째가 허용전류, 두 번째가 기계적 강도, 세 번째가 전압 강하, 그래서 허용전류는 크고 기계적 강도는 크고 전압 강하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굵은 전선을 쓸 수 있더라 라는 거. 그래서 아닌 건 3번이겠죠. 허용전류, 전압 강하, 기계적 강도 다 맞는 말이고 3번만 배선 방식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16번 고압 배전선로의 구성 방식 중 고장 시 자동적으로 고장 개소의 분리 및 건전선로의 폐로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개폐기를 가지며 수요 분포에 따라 임의의 분기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환상이죠. 환상. 동그랗게 보내는 거. 동그랗게 보내서 양쪽으로 전원을 공급해서 한쪽이 고장이 나도 쉽게 다른 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 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 시 자동적으로 고장 구간의 분리 및 건전선로에 개폐한다. 이게 이제 고속도 재폐로 방식을 써서 쓰는 거죠. 리클로저를 써서 쓰는 방식. 환상식. 17번 그림 같은 두 기의 계통에 있어서 발전기에서 전동기로 전달되는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전력 P는 리액턴스 분의 송전단 전압 곱하기 수전단 전압의 사인 델타. 그래서 메가와트라고 쓰는데 당연히 이 델타는 90도일 때가 가장 좋죠. 그래서 우리는 X분의 ES ER 이라고 쓰면서 메가와트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근데 최대로 물어봤으면 이거고 그냥 물어보면 이렇게 쓴 겁니다. 얘는 최대 전력 조건,
최대 전력 조건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요 녀석은 그냥 쓸 때고 최대로 송전 전력이더라 라고 쓰면 밑에 걸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전력계통의 연계시 특징으로 틀린 거 연계에 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연계. 전기를 한 군데에서 받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받는 거죠. 여러 군데로 받았다는 얘기는 병렬회로로 된다는 얘기예요. 병렬회로. 병렬회로가 되면 당연히 리액턴스는 작아지고 단락전류는 크게 흐르게 돼 있겠죠. 그래서 1번 단락전류가 감소한다. 이게 틀렸네요. 단락전류 증대한다. 단락전류가 커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병렬회로가 돼서, 병렬이면 저항값이 줄어들겠죠. 저항이 줄면 전류는 크게 흐르게 돼 있습니다. 단락전류가 커진다. 그 다음에 경제의 급전이 용이해진다 맞고, 신뢰도가 향상된다 맞고, 사고 시 다른 계통으로의 영향이 파급될 수 있더라. 연계의 가장 큰 단점은 사고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고요. 19번 공통 중성선 다중접지의 배전선로에서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의 보호협조가 가장 적합한 배열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보통 우리는 리클로저, 제페로 차단기와 섹셔널라이저, 구분개폐기와 라인 퓨즈를 항상 뒤에다 달게 돼 있죠. 그래서 리클로저가 맨 앞에,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순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섹셔널라이저는 소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리클로저 뒤에 달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20번 송전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동수는 무슨 시험으로 구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특성 임피던스 Z0는 루트 ZS의 제로와 ZS의 S로 구하기로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무부하는 개방이죠. 무부하는 개방. 그 다음 S가 들어갔으니까 단락. 그래서 무슨 시험으로 구하느냐?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도 보시면 계산 문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문제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좀 암기를 할 수 있던 것들은 열심히들 암기하시면 충분히 점수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